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엄마랑 그래도 같이 쭉 살다가 한 7년 살았다고 그랬죠, 이제. 같이 살진 않았어요. 아, 같이 안 살았어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죠. 그 양아빠란 분이 이렇게 노예처럼.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한족 그분들은 되게 땅이 많아요. 땅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 끝나면은 형제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를 끌고 다니면서 뭐 이 집 저 집 하면서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 끝나고 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남의 집 가가지고 이렇게 못신기 있잖아요. 예. 못신기도 하고 그 풀베기도 하면은 그 돈을 또 중간에서 가져가고 예, 그런 예. 형식이죠.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노예네요. 네, 그리고 또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북한에서 왔고 신분증도 없으니까 주교도 모르잖아. 막 이런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죠. 어떻게 만나다 네, 그럼 네. 최악의 집을 네, 만났네요.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족 분들이 한 가지가 결혼하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보니까 제가 있을 결혼 때 나이가 보통 17살에서 한 20살 전에는 모두 다 결혼하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서 그때 제가 15살이었는데 네가 좀 2년만 크면은 시집 보내겠다.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은 중국 그 문화가 시집 보내면서 남자 쪽에서 돈을 뭐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 돈을 줘요. 돈 주고 굶도 사주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. 저를 일단 팔아 넘기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다 싶어서 그때 조금씩 계획하는 거죠. 중국말을 빨리 배워서 이 집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. 탈출했어요? 탈출했죠. 네, 축하해요. 그 당시로 돌아가서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때 제가 중국말을 조금 되게 빨리 배웠던 계기는 그 양아빠 덕분에 빨리 배우게 됐고 무작정 책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귀 기울여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16살 되는 그 10월 달에 이 길에 막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 막 얘기하는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내가 이제 탈출해도 되는 시기가 왔구나. 그때 탈출하는 거 되게 된 말을 거죠. 이제 알아듣게 되고 소통을 할 이러니까.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 농촌에서 무작정 저 시내로 간 거죠. 중국 그 할빈 쪽에는 굉장히 춥다 보니까 또 옷도 거의 사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냥 운동복 바람에 나와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때 딱 생각인 게 뭐냐면 또 중국에서 그때 열풍이 여자가 머리 긴 거를 이렇게 잘라서 팔면 돈을 줘요. 그래서 그때 머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미용실에 찾아가가지고 이 머리를 얼마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한 150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이거 잘라서 팔 테니까 돈을 달라. 제가 한 거죠. 그래서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 저 머리를 쑥닥쑥닥 거의 남자처럼 잘라가지고 150원에 팔아서 막 패딩도 사 입고 뭐 신발도 사 신고 손바지도 사 입고. 야 정말.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서 그 또 살 궁리를 또 했네요. 그쵸. 이게 뭐 생존 본능이라서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걸 이게 따뜻하고 그걸 다 해결하고 식당을 무작정 찾아간 거죠. 그때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벌써 나이도 어리고 일도 좀 잘 안 하게 생겼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밥만 달라고 밥만 주면은 일할 수 있다고. 일단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눈에 들게 일단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을 했고 한 2, 3개월 되니까 사장님이 되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. 열심히 하니까. 또 월급 타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또 조금 더 정착이 간 거죠. 어디 가나 일을 잘해야 돼. 북한에서 그러잖아요. 일을 잘해야 된다고. 어디 가나 일을 잘해야 그건 된다고. 맞는 것 같아요, 진짜. 일을 잘하니까 또 이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맞아요.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쭉 하고 계신 거예요. 그게 또 쉽진 않았어요. 왜냐면 그 아빠분이 제가 도망쳤다는 걸 알고 저희 엄마랑 같이 저를 데리러 항상 거의 3년 동안 다녔어요. 도망쳤으니까 엄마가 또 되게 고통스러웠겠다. 저희 엄마도 그때 좀 심정이 제가 탈출했다 가니까 엄마는 그거죠. 16살 나이에 북한도 아니고 중국의 나라지 니 혼자 나가서 어떻게 정착하냐. 그래도 여기서 엄마랑 2, 3년 동안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냐. 그 마인드였어요. 근데 저는 그때 마인드가 아니죠. 역시 엄마랑 자식은 생각이 달라.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자식은. 엄마랑 그때 그 아버지분이 저를 찾아다녔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막 숨어 다니려고 진짜 너무 좀 심리적으로 좀 트라우마가 좀 생겼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계속 숨어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엄마가랑 같이 한국에 왔잖아요. 그때 엄마가 이렇게 2, 3년 동안 막 이렇게
엄마도 좀 지친 것도 있고 그 2년, 2, 3년 동안 엄마도 생각을 한 거죠. 엄마 생각도 그랬었고 어쨌든 나의 또 마음도 엄마도 어쨌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엄마도 저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고 조금씩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거는 엄마를 차단해 버리자. 네, 연락을 끊자. 언젠가는 엄마가 날 이해하시겠지 하고 차단을 한 거죠. 네, 그 이후로 딱 1년 동안 연락을 하니까 엄마가 살아있냐고 살아있으면 됐다고.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못 먹었던 그 저는 진짜 음식. 배고파가지고 옆집 그 개똥물도 훔쳐먹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개밥. 그러니까 개똥물이라 하죠. 아, 북한에서는 똥물이라 똥물. 해요. 예. 그러니까 저희 옆집 할머니가 조금 저희보다 좀 잘 살았어요. 예. 근데 먹다 남은 거 찌꺼기 막 고기를 개한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고기도 없어 못 먹겠는데 할머니가 그걸 막 개똥물 끓이고 있어가지고 몰래 그걸 훔쳐 먹었는데 할머니가 나가지고 뭐지 이 똥물이 다 어디 갔냐고. 야, 네,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정도로 너무 생생해요. 근데 그래도 중국에서는 먹고 또 살만은 했지만 또 사는 게 사람답지 또 못하고 맞아요. 그렇게 살아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식당에서 또만 산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또 하셨어요? 거의 식당 일을 했죠. 저는 뭐 식당을 막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면서 그러니까 그 양아빠분 때문에 자꾸 옮기게 된 거죠. 왜냐면 사람들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동네를 샅샅이 막 뒤지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그 식당이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되면 그 식당에 일을 못하고 다른 식당으로 가게 막 이렇게 자꾸 옮기게 된 거죠. 참 그래가지고 식당 일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TV에서 저는 양진지를 제일 처음에 봤어요. 이만갑에도 봤지만 이만갑은 사실 뭐 앉아서 토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그런 손재주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잘 살아보세 보니까 어머, 너무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같은 탈북민이 봤을 때도 너무 그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게 다 이제 살아오면서 그 겪은 몸에 배웠어요. 몸에 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어때요? 지금 그렇게 살다가 한국으로 또 오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것도 또 엄마 때문인데 일단은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막 살다가 엄마도 그때 되게 그 양아빠분이랑 살다가 많이 좀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많이 맞아대고 많이 맞았구나. 벽돌에도 맞고 막 엄마 산에도 막 숨고 가지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엄마를 탈출시켜야 되겠다 하고 제2의 탈출이죠. 제 엄마를 그렇죠. 나와가지고 어쨌든 내가 엄마보다는 나아가지고 좀 사회적으로도 좀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길래 엄마보고 나와가지고 엄마를 일단 그 집에 탈출시켜가지고 식당 그 설거지를 시키게 된 거죠.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좀 일을 하시다가 거의 2, 3년 동안 일을 했어요. 같이 식당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는 조금 중국에서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냅두다 보니까 엄마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또 엄마를 병원에다 모시고 엄마는 이제 일 못하고 좀 쉬어야 된다 그런 진단까지 받아서 제가 또 일을 다니면서 엄마 그 생활비 대주고 엄마 그 거의 6개월 동안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항상 보면은 엄마 생활비 대줘야 되지, 나도 살아야 되지, 또 북한에 있는 오빠를 더 도와줘야 되지. 그러니까 그랬어요. 엄청 많이 엄마 보기에는 제가 엄청 지쳐 있었던 거예요. 그때는 제가 지쳐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된다. 살아야 되니까.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 또 자식이 힘든 걸 못 보시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는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 엄마를 먼저 또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을 보내자면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기본적인 금전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브로커 비용도 있어야 그래서 되고. 제가 엄마한테 돈을 챙겨주고 엄마를 먼저 보냈죠. 보내고 나서 또 엄청 기도를 했죠. 그때부터 원래 무교였는데 이게 또 사람이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또 안 믿게 되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일단 엄마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또 오는 과정에서 그 방콕에서 우리가 도착하면은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약을 모두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맞아요. 엄마가 기존에 먹었던 약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으니까 그 병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아프셔가지고 사람이 아프다 보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이게 멘탈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죠. 내가 그냥 너 옆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괜히 한국에 와서 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죽게 됐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지? 내가 엄마 옆에 가야 되겠다고 그때 다시 또 결심하게 된 거죠.
한국에. 한국으로 가야 돼. 원래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. 나름 중국에 있을 때는 내가 좀 적응을 좀 잘했다고 했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또 임신도 했었고, 네, 그래가지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이러다 엄마를 못 보고 죽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죠. 그래, 엄마 옆에 가야지 하고. 그러면 임신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? 임신 4개월 때. 아, 임신 4개월 네. 때.